네. 저는 스크리나 대표를 맡고 있고요. 저희는 어, 탈중화 IP를 활용한 사업을 이제 계속 좀 전개하려고 하고 있고, 현재 이제 와치투원 프로덕트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커뮤니티는 이제 영화 드라마를 좋아하면서 이제 NFT에 관심이 있는 이런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저희가 좀 관심 있게 보는 부분이라서 정기적으로 좀 보고 있는데, 요번에 이 스터디 맞아서 좀 사례나 이런 것들 이제 아웃데이트 된 거를 좀 업데이트 한 거를 좀 사례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콘텐츠랑 이제 웹3, 그러니까 블록체인의 접목 시도들은 사실 많았고요. 뭐 블록체인과 컨텐츠가 만날 거라는 사실은 블록체인이 이제 탄생했을 때부터 계속 했던 얘기들이에요. 근데 그래서 실제로 많은 이제 프로젝트들이 나왔는데요. 제가 실명을 거론하진 않고, 하지만 많은 프로젝트들이 있었지만 사실 코인의 가치 이상으로 뭔가 실질적인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에는 좀 사실 좀 미흡했던 것 같아요. 사실 아직까지 뭔가 어, 이게 정말 어떻게 바꿨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프로젝트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이제 최근에 좀, 최근이라고 해야 맞는 것 같은데, 한 1년 사이에 이제 어떤 컨텐츠, 특히 이제 IP 쪽에서 좀 큰 어떤 반향, 큰 어떤 흐름을 바꾼 사례라고 한다면은 저는 이제 BAYC로 시작된 좀 제네레이티브 NFT 이런 IP 쪽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 이제 그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탈중앙화 디즈니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저는 이게 굉장히 좀 와닿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이거가 어떻게 좀 진행될지 관심이 가는데, 오늘은 좀 이 BAYC에 대해서는 이제는 좀 사람들이 많이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BAYC에 대해서는 조금 작게 다루고, 좀 많이 다룬 거는 이 BAYC로 이제 활용한 어떤 프로젝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프로젝트들에 대해서 뭐 제가 해석하기보다는 좀 사례들을 좀 많이 말씀드리는 시간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일단 이거를 근데 왜 들어야 될까? 에 대해서 이제 제가 좀 한번 그냥 좀 첨언을 드려보면, 제가 그래도 블록체인을 한 3, 4년 정도 봤던 것 같아요. 보면은 이쪽은 너무 빨라서 예를 들어서 디파이다. 그래서 디파이가 막 되는 것 같아. 그래서 디파이에 뛰어들면 이미 디파이는 가고 없더라고요. 그리고 제너레이티브 NFT다. 그래서 이제 막 제너레이티브 NFT를 막 찍어낼 준비를 하면 이미 뭔가 이렇게 유행이 지나간 그런 느낌이 들고요. 플레이트 원이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플레이트 원 뜬다고 해서 플레이트 원 이제 시작하면 조금 이게 정말 될까? 훨씬 되게 어려운 그런 시장으로 들어가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판단했던 거는 항상 이 블록체인에서는 정말 내가 빨리 따라갈 자신이 없다면 그다음 터질 게 뭔가, 아직 안 온 세상은 뭔가, 그걸 좀 미리 예상하고 그걸 좀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컨텐츠와 블록체인의 만남은 아직 시작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혹시 뭔가 사업 기회를 찾으신다면 이쪽을 한번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BAYC 뭐 제가 넘버 원이라고 그랬는데요. 사실 뭐 넘버 원이라고 하면은 틀린 말일 수 있지만, 아무튼 제네레티브 NFT에서는 BAYC를 좀 1등이라고 치는 것 같아서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어떻게 1등이 됐나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찾아보면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요. 일단 BYC는 정말 엄청난 프로젝트 같아요. 1년 정도, 작년 5월 6일인가 세일을 시작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1년 동안 만약에 BYC를 하나를 사셨다면은 그때 10만 원이었거든, 하나에. 지금 제가 알기로 한 1억, 최소가 1, 2억 아마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계속 가지고 있었다면은 사실 뭐 에어드랍 이런 것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다음 코인도 에어드랍 했고, 그런 거 이제 모두 이제 총 합산하면은 수익률이 27만 %에 달하고요. 지금 현재 디스코드 유저가 한 14만 명 안에 있고, 작년에 이제 작년에 생긴 회사인데 작년 매출이 1.37억 달러. 그다음에 작년 말에 아마 시드 투자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4.5억 달러를 시드 투자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정말 엄청난 프로젝트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럼 이제 어떻게 이게 그렇게 큰 프로젝트가 됐느냐? 이게 최초로 이제 좀 커뮤니티 유틸리티를 부여한 NFT라고 이야기가 돼요. 저는 제가 BAYC를 하나 샀었어요. 되게 기적적으로. 근데 안타깝게도 제때 팔지는 못했는데요. 큰 수익을 남기기 전에 이게 뭐야 이러면서 팔아버렸는데, 왜 샀냐면은 이게 유틸리티가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은 변기에 그림을 그릴 수 있다라고 적혀 있었어요. 변기에. 이제 정말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변기에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게 무슨 말이지?
그래서 샀었거든요. 그래서 샀는데 뭐였냐면은 여기에 점을 하나 찍을 수가 있었어요. 그 NFT를 가지고 있으면 여기에 점을 하나 찍을 수 있는데 15분에 하나를 찍을 수 있었어요. NFT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 이게 다였거든요, 사실. 그래서 비밀의 클럽이라고 불렀던 게 사실 유틸리티라고는 이게 있었던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좀 어이가 없지만 사실 그때는 정말 어이가 없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사실 그 전까지 NFT는 이제 게임 외에는 뭔가 유틸리티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최초로 NFT에 유틸리티를 부여했던 거고 좀 더 이제 실질적인 유틸리티는 이거였던 것 같아요. 디스코드에서 그 NFT를 가진 사람들만 인증을 받고 나면 뭔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어요. 이게 이제 좀 혁신적인 유틸리티를 부여했던 혁신적인 사례였던 것 같고요. 이제 오늘 좀 나눌 이야기는 약간 두 번째에 해당하는데 최초로 좀 이 상업적 2차 저작에 대한 상업적 권한을 무한대로 허용한 프로젝트였어요. 이게 지금도 이제 그대로인데요. 이거는 개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 볼드에이프 그 사이트에 가서 이용 약관을 읽어보게 되면은 이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URFs 그러니까 이걸 만든 NFT를 만든 회사가 언리미티드한 상업적 권한을 그 NFT 보유한 사람에게 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쉽게 생각해 보면 내가 NFT를 샀고 그 NFT로 2차 저작을 한 다음에 어떤 뭔가를 상업적인 활동을 해도 다 내 거라는 거죠. 유가랩스에 줄 거 없이 로열티 줄 거 없이 다 내 거라는 거죠. 이게 이제 좀 강력한 한방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뭐 다 그랬느냐? 다 그런 게 아니라 이제 크립토펑크가 사실 BAYC 이전에 나왔던 건데 크립토펑크에는 이건 이제 지금은 개정됐는데요. 개정되기 전에 이용 약관을 보게 되면 크립토펑크는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 1년에 최대 벌 수 있는 금액이 10만 불이에요. 그럼 우리나라로 치면 한 1억 좀 넘는 돈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커머셜 유스의 권한을 어느 정도 좀 제약을 한 프로젝트고요. 사실 지금도 보면 프로젝트들 보면은 이런 커머셜 유스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 프로젝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BAYC는 1년 전에 이제 나왔던 프로젝트인데 그때 이제 어떻게 보면 최초로 커머셜 유스를 다 풀었던 프로젝트였던 거죠. 이게 좀 이제 강력했다라고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실제로 이제 BAYC가 이렇게 하고 나서 이렇게 해서인지는 뭐 100% 정확한지 않지만 아무튼 BAYC는 실제로 2차 창작이 굉장히 많았고 지금도 많습니다. 그랬고 그래서 이게 크립토펑크는 이제 최초의 NFT 제네레이티브 NFT였고 BAYC는 후속 프로젝트였는데 가격 차이가 점점 좁혀지더니 어느 순간 BAYC가 이걸 넘어버렸어요. 그리고 급기야 이제 BAYC 프로젝트 이 유가랩스가 크립토펑크를 인수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BAYC가 뭐 이겼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유가랩스가 BAYC 그 크립토펑크의 이용 약관과 사실 크립토펑크랑 미비시라는 프로젝트가 둘 다 같은 그 프로젝트였는데요. 같은 회사 소속이었는데 둘 다 이제 이 이용 약관을 개정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가보면 그 뭐냐 커머셜 유저에 대한 권한이 완전히 다 풀린 상태입니다. 크립토펑크를 보게 되면. 네, 그래서 BAYC가 좀 1등된 어떤 그 과정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좀 주요 다룰 부분은 이게 있어서 실제로 그러면 정말 활용하느냐. 그래서 활용에 대해서 제가 뭐 많은 첨언을 하기보다는 좀 사례를 쭉 한번 설명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많이 만들어요. 지금도 많이 만들고 있어요. 많이 만들고 있는데 보통 이제 많이 만드는 게 보면 이제 물건들에 이렇게 디자인을 입히는 형태로 자기가 보유한 BAYC나 뭐 MAYC 이런 디자인을 입히는 형태로 만드는데요. 보통은 이제 그냥 창작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 창작하고 이제 파는 사람들이 이제 있어요. 그 중에. 그래서 뭐 이렇게 카드를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 뭐 되게 좀 정기적으로 옷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거 판매하는 방식도 재밌는데 이렇게 판매하는 방식이 있고요. 좀 개인적으로 제일 재밌었던 건 이렇게 카드를 발행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BAYC를 가진 사람들만 쓸 수 있는 신용카드를 발행하는 이런 사업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좀 최근에는 이제 음식 관련한 사례들이 몇 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햄버거에 이제 BAYC 버거를 만들어서 이렇게 만든 곳이 있고요.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이 왜 BAYC를 써서 햄버거를 만들 이유가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세계 곳곳에 BAYC로 햄버거를 만들었던 기사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미 충분한 어떤 가치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제 그저께인가 나왔던 거는 이제 스눕독이 BAYC를 가지고 아이스크림 집을 뭐 LA에 연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지난주에 이제 나왔던 누가 이제 질문하셨던 부분인데 기업이 그럼 이런 NFT를 사느냐 했을 때 그때는 생각 못 했는데 이런 사례가 나중에 생각이 나더라고요. 비자가 이제 크립토펑크가 한창 1등 하던 시절에 크립토펑크를 샀었어요. 왜 샀냐? 모델로 썼거든요. 모델로 썼는데 이제 비자가 NFT 쪽에 진출한다 이러면서 이제 모델로 사용을 했었어요. 이제 이때 크립토펑크를 산 금액이 15만 불인데 이게 비싸 보이지만 좀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모델 하나를 기용하는데 15만 불을 쓴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 가치를 충분히 저는 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국내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찍지는 못했는데 버스 광고로 이제 셀럽이라는 곳에서 BAYC를 몇 개 사서 광고로 쓰는 것 같더라고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하는 사례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사례는 모델로 이제 제가 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뭔가 사실은 가치를 뭔가 만들었다기보다는 마케팅 그 자체로 쓴 사례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좀 콘텐츠 쪽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걸 가지고 진짜 이제 가치를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좀 콘텐츠를 뭔가 제작한 게 좀 가치를 만들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사례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좀 콘텐츠 만든 사례들을 중심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고 제가 보여드린 것보다 훨씬 많은 사례가 정말 많이 있어요. 네, 그 중에서도 이제 뭐 제가 인상 깊었던 거 위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BAYC 두 개로 이제 디제잉을 하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디제잉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실제로 일단 DJ 그 파티를 했고 보스턴에서 했고요. 실제 하는 모습은 이렇습니다. 이건 나중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 레퍼런스 따라 들어가 보시면 영상이 보이는데 뭐 실제 한 것보다 영상을 좀 더 잘 만든 것 같아요. 이렇게 스크린을 띄워놓고 이렇게 두 개 BAYC가 나와서 이제 디제잉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공연을 한 사례입니다. 이제 앞에 거는 좀 진짜 BAYC 누가 만들었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이제 지금 거는 유니버설 뮤직에서 이제 준비하는 프로젝트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업이 이제 준비하는 프로젝트인데 BAYC 3개와 이제 MAYC 하나로 그룹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앨범을 준비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8월에 지금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제 방송 사례인데요. 이미 그 BAYC를 활용한 토크쇼는 제가 봤던 것도 한 3개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약간 뭔가 상업적인 목적을 띠기보다는 뭐 일단 지금은 토크쇼 형태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요 프로젝트는 좀 더 약간 상업성을 목적으로 띠고 현재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소개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뭐 준비가 조금 늦어지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요거 같은 경우 이제 그 컨텐츠 어떤 방송국을 표방을 하고 현재 이제 앱 쇼를 만들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나오고 있고 이제 NFT를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NFT마다 뭔가 이렇게 등급이 있고 좀 이렇게 그 컨텐츠를 만드는 과정에 참여하고 좀 참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권한이 있습니다. 제가 이게 수익까지 쉐어하는지는 정확하게 확인은 못했어요. 그래서 보면 좀 재밌었던 거는 일단 컨텐츠 몇 개가 있는데 좀 더 퀄리티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뒤에도 좀 보여드리겠지만 초반에 나왔던 거는 좀 블록체인에 있던 사람들이 약간 컨텐츠를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부터는 좀 컨텐츠를 만들던 사람들이 좀 들어오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케이스였는데 요게 약간 그런 케이스였고 재밌었던 거는 그 에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런 어떻게 보면 좀 조인을 이렇게 요청을 받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이제 조인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이 자기가 가진 MAYC와 BAYC 캐릭터를 여기서 이제 쓰는 거에 동의한다라는 의미인데요. 제가 보니까 대략 세어보니까 한 100에서 200개 정도를 이미 모은 것 같더라고요. 이제 요건 좀 다른 케이스입니다. 이제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케이스인데요. 요것도 이제 콘텐츠를 만들던 곳이 이제 들어온 케이스예요. 이걸 만든 곳은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기존에 좀 유명한 IP도 들고 있는 애니메이션 회사에서 만든 걸로 보이고요. 이거는 어떻게 알았냐면 이 모 회사에 해당하는 그 트위터 팔로워가 꽤 있고 제가 어디선가 봤던 뭔가 IP를 좀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쪽도 진짜 컨텐츠 만들던 곳에서 들어왔구나 생각이 들던 곳이고요. 이름은 레드 에이프 패밀리라는 프로젝트입니다. 이거는 왜 레드 에이프 패밀리냐면 보신 것처럼 빨간 원숭이들을 샀어요. 얘네들이 사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주인공으로 컨텐츠를 만들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봤었을 때는 퀄리티가 상당히 높았어요. 뭔가 상당히라는 거는
뭐 기존에 약간 뭐 심슨 보는 정도 느낌. 네, 그 정도면 제가 봤던 블록체인 프로젝트에서 만든 컨텐츠에서는 굉장히 높은 편이었거든요. 이렇게 만들었고 오픈시에서 얘네들은 이제 컨텐츠를 판매를 했어요. 이 영상을 판매를 했습니다. 판매 결과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 아무튼 이 판매를 했고 이거를 가지고 있으면 이 컨텐츠에 대한 장래 수익을 좀 쉐어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STO적인 성격이 있는 거죠. 애니메이션에서 이제 하나 더 이제 좀 연관해서 가져온 프로젝트는 이건 이제 코인베이스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인데요. 코인베이스에서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이거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좀 광고적인 목적으로 현재 에이브로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좀 제일 기대가 되는 프로젝트인데 어떻게 보면 퀄리티가 얼마나 코인베이스가 얼마나 잘 뽑을 수 있을까 이게 좀 기대되는 그런 프로젝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 몇 개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이거는 저희가 이제 뭔가 캐릭터로 만들 수 있는 프로젝트 하면은 당연히 이제 떠올릴 수 있는 게 웹툰인 것 같아요. 예, 현대에서 이제 웹툰을 떠올릴 수 있는데 실제로 이제 웹툰 프로젝트입니다. 이름은 볼드웨이브 코믹이라는 프로젝트고요. 웹툰을 만들어서 이 웹툰을 이제 판매를 했어요. 이거는 제가 이제 영상을 좀 준비를 했던 게 웹툰을 판매한다고 하니까 되게 많은 분들이 UX, UI를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제가 저는 이걸 하나 샀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어떻게 그러면 실제로 그걸 보는지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화면 보이시나요? 네, 네, 영상을. 보입니다. 네, 이제 이게 BAYC 볼드웨이브 코믹스 그 사이트고요. 여기서 이제 민트를 했었어요. 지금 민트는 마무리가 된 상황이고 현재 시즌은 2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시즌 2 NFT를 샀거든요. 그래서 커넥트 월렛에 이렇게 하게 되면은 네, 이렇게 제가 가진 NFT가 보이고 네, 이렇게 클릭하면은 이제 콘텐츠가 뜨는데 굉장히 늦게 뜨더라고요. 이게 뭔가 아마 분산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분산 스토리지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좀 걸리고 네, 이렇게 콘텐츠를 만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보시면요. 퀄리티가 그렇게 높다는 생각은 안 들었어요, 저는. 안 들었고, 내용은 제가 보지는 않았어요. 보지는 않았고, 잠깐 보다가 이렇게 덮었거든요. 이제 웹툰을 사실 유저들이 이제 시나리오를 보면은 잠깐 보다 재미없으면 그다음 안 보잖아요. 엄청 재밌는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궁금해 하실 부분이, 그럼 이거 다운로드 되느냐? 왜냐면 PDF 다운로드라는 게 있거든요, 버튼이. 그래서 다운로드를 받아보시면요. 네, 실패라고 뜹니다. 그래서 다운은 안 되도록 지금 약간 DRM은 돼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연초에 다운로드 받았을 땐 다운이 됐어요. 네, 그래서 여기도 지금 어떤 이렇게 컨텐츠 어떤 어세스 토큰을 가진 유저들을 어떻게 컨텐츠를 그 적절하게 공개할 건가에 대한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네, 이런 코믹스는 볼드에임만 있었던 건 아니고 사실 그 전에 했던 곳은 BAYC 이전에 했던 것은 이제 크립토 펑크였어요. 크립토 펑크 코믹스라는 곳에서 사실 이거 먼저 했었고 이런 걸 했었고 당연히 이제 크립토 펑크로 먼저 만들었었습니다. 현재 이 가격이 굉장히 슬픈 가격인데요. 왜냐하면 이게 한때 제가 알기로는 2천만 원 정도였어요. 제가 그때 계산하기로. 그래서 한 7리더까지 갔던 건데 지금 보니까 이렇게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두 가지 생각이 드는데 하나는 뭐 처음에 이제 나왔을 때는 이게 뭐 지금 또 이제 비싼 만화책들은 희귀책은 굉장히 비싸게 거래가 되잖아요. 이런 걸로 이제 생각되고 나왔지만 생각보다 그런 인기가 좀 떨어진 것 같고요. 그리고 역시 아직까지 디지털 자산이다 보니까 디지털 콘텐츠다 보니까 뭔가 제가 다운로드 받았다 했던 것처럼 완벽하게 좀 DRM이 안 되기 때문에 좀 이런 좀 결과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요거는 넘어가고요. 제가 좀 마지막으로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젠킨스 더 발렛이라는 프로젝트인데요. BAYC를 통한 어떤 파생 프로젝트 중에서 아직 뭔가 금전적인 굉장히 큰 어떤 결과를 낸 프로젝트들은 좀 되게 손에 꼽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정말 몇십억을 벌었다, 몇백을 벌었다는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없는 것 같은데 이 프로젝트는 좀 크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가져왔고요. 이 프로젝트는 BAYC 몇 번인지 까먹었는데 이걸 하나 이제 구매한 그 프로젝트 주인이 이제 이름을 젠킨스라고 붙인 거예요. 그래서 더 발렛 그러니까 뭔가 집사 이렇게 붙인 거예요. 그리고
스토리를 이제 같이 쓰는 라이터스 룸이라는 프로젝트로 진행을 했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 젠킨스라는 이 인물에 대한 이제 스토리를 쓰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어떻게 같이 쓰느냐 그러면 커뮤니티 이로서 어떻게 같이 쓰느냐 이제 중요한 어떤 순간에 보트를 받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다음에 가는 곳이 어딜까? 뭐 그러면 이제 투표할 수 있잖아요. 뭐 배다, 뭐 산이다 이렇게 투표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중요한 어떤 그 결정을 이제 프로젝트 그 커뮤니티랑 같이 하는데 이 투표권을 이제 NFT로 판매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냥 티켓은 한 표, 의결권이 하나고요. 요트는 뭐 의결권이 뭐 100 몇 표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비싼 거일수록 이제 의결권이 많은 걸로 이제 이렇게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 제네시스 스토리는 완성은 된 상태고 제가 알기로는 소설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 여기 보시면은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캐스트라는 란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어떤 건지 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 자기 거를 올리고 자기 거에 대한 이제 스토리를 써요. 어떤 스토리냐면 젠킨스가 만난 BAYC에 대한 스토리를 쓰는 거예요. 자기 스토리를 쓰는 건데 이렇게 사람들이 막 길게 써요. 써가지고 이제 합격이 되면 요 앞에 보시는 이런 스토리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젠킨스는 이런 사람을 만났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케이스고요. 사실 저는 이 프로젝트가 콘텐츠에서는 아주 새로운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제 봤던 거는 장삐쭈가 했던 프로젝트인데 무함마드 일생이라는 프로젝트를 했었어요. 지금 또 유튜브에 가보면 보실 수가 있는데 어떻게 했냐면 장삐쭈가 처음에 한 문장만 썼었어요. 무함마드라는 사내가 있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 댓글을 사람들이 다는데 이 댓글에서 가장 인기 있는 댓글로 계속 이야기를 이어나가는 영상을 이어나가는 프로젝트였어요. 이게 한국 케이스고 레딧에는 이제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이제 놀만 이야기라는 프로젝트인데 놀만이라는 사람 이름을 하나 지었고 이걸로 이제 한 줄씩 계속 사람들이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어가는 프로젝트인데 제가 알기로 인기가 꽤 있는 프로젝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컨텐츠판에서 있던 거를 사실 젠킨스는 좀 접목한 사례라고 생각이 들고요. 돈이 됐느냐? 돈이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지금 요트 하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팔린 게 한 32도 정도 팔렸고요. 거래량도 꽤 되고 지금 또 활발하게 좀 거래가 되는 편인 것 같고 제가 오랜만에 들어가 봤더니 꽤 투자를 크게 받았더라고요. A16한테 비롯해서 이제 여러 이제 프로젝트 여러 팀한테 투자를 받았고 한 150억 정도 받은 것 같고요. 재밌어도 이제 윌 스미스 벤처 캐피탈이 있더라고요. 그 저희가 아는 그 윌 스미스도 벤처 캐피탈에서도 투자를 받아서 좀 앞으로 좀 행보가 좀 궁금해지는 좀 할리우드랑 약간 커넥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좀 어떻게 풀어갈지가 좀 궁금한 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쓰느냐 했을 때 보면은 훨씬 더 많은 프로젝트를 보면 이제 그 BAYC 트위터에 가보시면은 계속 리트윗을 해요. 얘네가 계속 하는 그 사례들을 볼 수가 있고 이거 보면 이제 여기서 이제 리트윗 됐다는 것만으로도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이 이렇게 다시 회자가 되고 좀 또 재생산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BAYC의 그 커뮤니티의 효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더욱더 이런 좀 선순환이 일어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이제 좀 제가 말씀드렸던 사례들 말씀드렸고요. 제가 이제 결론 부분 시간을 많이 못 썼는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제 의견인데, 제가 이제 궁금한 부분은 이런 것들이었어요. 이게 BAYC가, 좀 확실한 거는 앞으로 BAYC를 비롯한 이런 탈중화 IP를 활용해서, 뭔가 제2 창작은 좀 늘어날 것 같아요, 당분간. 근데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게 일반 유저들까지도 확산이 될 것인가? 이거는 저도 좀 퀘스천이더라고요. 근데 좀 하나 예상해 볼 수 있는 거는 이런 어떤 전략은 컨텐츠판에서 이미 유행을 하고 있고 좀 더 확산될 것 같다라고 생각됐던 게 IP를 뭔가 혼자서 뭔가 독점하는 것보다는 유저들이 뭔가 활용하도록 하는 거는 이미 사실 온 것 같아요. 이게 오징어 게임에서 저는 그게 이미 좀 많이 왔다라고 정말 확산됐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이거는 이제 한국 유저가 만든 건데 오징어 게임 3분 요약이랑을 만들어서 1억 뷰 정도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 만든 사람 아마 1억 정도는 벌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면 컨텐츠를 재창작해서 좀 이미 유저가 뭔가 돈을 벌거나 뭔가 자신의 영향력을 확산하는 거는 이미 뭔가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실질적인 어떤 가치로 연결될 수 있다는 거를 보여준 사례도 오징어 게임이었던 것 같아요. 오징어 게임의
당연히 넷플릭스가 허락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징어 게임 코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그중에 하나는 뭔가 3조까지 갔다라고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 가치가. 이게 어떻게 보면 넷플릭스가 맘먹고 이쪽에 뭔가 발을 디뎠다면 훨씬 더 큰 어떤 좀 밸류가 나왔었겠죠. 물론 이제 뒷일은 또 어떻게 됐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뭔가 이미 이 유저들한테 IP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했을 때 그 원래 IP도 큰 가치를 볼 수 있다. 가치 확장을 볼 수 있다라는 사례는 이미 많이 나와 있고 앞으로 이제 IP들도 그런 움직임으로 갈 거라고 일단 생각은 듭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 발표였고요.